안녕하세요. 앱 번들 대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차영호입니다. 바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신규 앱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려면 기존처럼 APK가 아니라 앱 번들 형식, 즉 AAB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앱 배포 시 사이즈 최적화를 위해서 기존 앱들도 앱 번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 번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앱 번들을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실제로 바뀌고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월 29일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앱 번들의 미래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앱 번들뿐만 아니라 앱 배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먼저 앱 번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앱 번들 배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사이드 로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실제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했던 여러 가지 문서나 소스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는 동일한 바이너리를 다양한 폼팩터에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되지만 태블릿, TV, 자동차, 시계, 크롬OS 기기, 그리고 이제는 폴더블 기기 같은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 앱이 동작하게 됩니다. 또한 구형의 32비트 기기와 최신 64비트 기기에서도 앱이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이라든가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기 전용으로 리소스라든가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한 바이너리에 포함되면 특정 기기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가 안드로이드 기기의 저장 장치 등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SHDPI 드로볼 리소스 같은 고밀도 화면용 리소스는 XHDPI 밀도를 가지는 기기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앱 다운로드 시간 및 앱 저장 장소가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기별로 필요한 리소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리소스에 대해서 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게 할지 아니면 해당하는 기기에 적합한 리소스만 받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밀도, 언어,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GPU에서 사용되는 텍스처 포맷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별로 필요한 리소스를 받게 하려면 위와 같이 빌드 스크립트에서 각 리소스에 대해 필요한 리소스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포해야 할 앱이 너무 작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설정을 꺼서 동일한 리소스를 포함한 바이너리가 각 기기에 배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앱 번들 파일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두게 되면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해당 기기에 적합한 바이너리들로 쪼개져서 내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스플릿 APK라고 부르는데요. 즉, 앱 번들은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하는 파일 형식이고, 실제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은 앱 번들이 아니라 스플릿 APK라고 하는 작은 APK들의 집합입니다.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스플릿 APK 목록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앱 체크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해당 앱에 포함된 여러 가지 스플릿 APK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애용하는 넷플릭스 앱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config 점으로 시작하는 configuration split apk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파일은 앱 최초 설치 시에 한꺼번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이외의 스플릿 APK는 앱에서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다이나믹 피처 형식으로 만든 기능을 온 디맨드 형식으로 내려받아서 설치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앱 번들 그리고 스플릿 APK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은 사이드 로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키피디아에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기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기는 행동을 사이드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즉, 개인이 임의로 특정 바이너리를 재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것을 안드로이드 앱 상황으로 특정시키면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된 것을 사이드 로딩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게 뭔 대수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APK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APK 안에 모든 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ABI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앱이 설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용자 자신의 행동이나 또는 기기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플릿 APK의 경우에는 각 기기 구성에 따라 작은 스플릿 APK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눠진 스플릿 APK 조합에 대한 무결성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이 구성은 다르지만 하위 호환이 되는 기기의 경우라면 모든 스플릿 APK가 설치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앱이 문제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이 중에서 하나를 누락하게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DPI APK를 좀 흐리게 표시했는데요. 일부 스플릿 APK를 누락해서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누락해서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앱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덴시티용 레이아웃이나 드로우볼에 접근하는 순간 리소스를 찾지 못하게 하면서 앱이 크래시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ABI를 가진 기기의 경우라도 ABI를 포함하지 않는 config APK를 누락시킨 채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보이고 앱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만,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 순간 앱이 크래시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지하지 않고 앱의 품질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이드 로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겪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현상이 발견되었고 해결되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번들 전환 후 사이드 로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래시 로그가 수집되기 시작했는데요. 원인을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로그에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패키지 매니저에서 제공되는 get installer package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패키지 매니저에서 얻을 수 있는 패키지 인포라는 데이터에 포함된 스플릿 네임즈라는 필드입니다. 해당 필드를 이용해서 현재 기기의 특정 앱에 어떠한 스플릿 APK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의 두 개의 API를 이용해 앱 설치 후 스플릿 APK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서 앱이 오동작하는 경우에 크래시 로그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부 사용자 기기에서는 ADB나 백업 복구 프로그램, 그리고 P2P 앱 공유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외부 마켓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앱이 설치가 되면서 스플릿 APK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글 플레이 약관 위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앱이 원치 않는 경로로 배포되고 있다면 앱을 임의로 배포하는 쪽에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앱이 설치된 경우에도 스플릿 APK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코어라는 라이브러리에 잘못된 스플릿 APK를 감지하고 재설치를 유도하는 API를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스플릿 APK 설치를 검사하는 로직이 무결성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2개 이상의 스플릿 APK가 설치되었는지만 검사합니다. 따라서 스플릿 APK가 여러 개 제공되는 경우 제대로 검출을 해내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영문으로만 제공되어서 비영어권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UI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2020년 10월에 해당 API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라인 안드로이드 팀에는 구글 플레이 코어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검사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APK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노티피케이션을 띄어서 사용자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앱을 정상적으로 재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스플릿 APK 검사 로직은 위와 유사하게 작성했는데요. 앱이 구동되자마자 위와 같이 스플릿 네임즈 필드에 기대했던 스플릿 APK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후 부족한 APK가 있다면은 아까 전처럼 그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는 로직을 추가를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추가된 후 잘못된 앱 설치로 인한 크래시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페이스북에서 작성한 SO로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SO로더는 APK에 포함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구형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데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해당 부분을 땜빵한 것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 배포하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요가 레이아웃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됩니다. SO로드가 구형 안드로이드에서 존재하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로딩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SSH 연결을 JNI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암호화를 담당하는 크립토 라이브러리, 보안 연결을 위한 SSL 라이브러리, 보안 쉘 기능을 포함하는 SSH 라이브러리, 그리고 SSH 기능을 JNI 형식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SSH JNI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 라이브러리는 해당 기능이 동작하기 위해 각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4.2까지는 이러한 의존성 순서대로 하나씩 라이브러리를 달빅 VM에 하나씩 적재를 시켜줘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4.3부터는 네이티브 바이너리 내부에 포함된 의존성 정보를 이용해 자동으로 적재시켜줍니다. SO로드를 이용하면 예전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도 직접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파싱해서 달빅 VM에 의존성 순서대로 적재시켜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적재를 위한 복잡한 코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부터 Extract Native Libs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앱이 설치할 때 별도로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테스트 앱에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후 윈 SDK 값을 변경해 보면 앱 빌드 결과를 보면서 이 설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min SK를 22, 즉 롤리팝 이하로 설정하면 앱 크기는 4.6메가로 나옵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스에 대해서 min SK만 23으로 변경하면 앱 크기는 5.6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앱 크기 증가의 이유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APK 내에 저장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min SK 22 이하에서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약 50%의 비율로 압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in SK 23 이상부터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압축되지 않은 상태로 APK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왜 앱 사이즈를 크게 하는 이러한 설정을 기본값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앱의 설치 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APK를 기기에 설치해 보면 min SK 22 이하로 설정한 앱은 설치 후 앱의 크기가 7.13메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min SK 23 이상으로 설정한 앱은 설치 후 앱의 크기가 5.8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n SK 22 이하로 설정된 앱은 APK 내부에 압축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휴대폰의 저장 장소에 압축을 풀기 때문에 APK 내의 압축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그리고 압축이 풀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벌이 앱 설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min SK 23 이상으로 설치된 앱은 앱 내부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압축을 풀지 않고 직접 APK 파일을 메모리에 로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앱 설치 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시간도 단축되고 앱 설치 공간도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늘어난 다운로드 크기도 구글 플레이 측에서 다시 한번 압축해서 기기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한 필요한 크기는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O로드의 경우에는 APK 내에 포함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찾지 않고 파일 시스템에 풀려있는 라이브러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고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오류는 한동안 리액트 네이티브나 요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앱본들을 적용하며 겪게 되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Extract Native Lib이라는 안드로이드 매니피스트의 속성을 항상 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옵션을 강제로 켜기 위해서는 그래들 프로퍼티에 위에 같은 값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앱 설치 속도나 설치 공간 절약 같은 이점은 포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직접 SO로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SO로더는 구형 안드로이드 기기를 위한 땜빵 작업이고 안드로이드 4.3 이상부터는 필요 없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min SK가 안드로이드 23 이상이라면 굳이 SO로더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를 구현해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물론 빌드 스크립트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SO로더가 제외되게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한 후 앱 설치 속도와 크기가 줄어들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동작은 올바르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앱이 리액트 네이티브나 요가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오류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앱번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류를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앱 배포를 하는 방식을 앱번들로 바꾼다고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앱번들로 변경하면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가다 보면 이러한 오류도 의외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했던 문서나 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소개했던 구글이 공유한 앱번들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문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공식 개발자 사이트의 앱 번들 소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itHub에 앱 번들을 처리하는 번들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해당 도구는 안드로이드 앱 빌드 시 플레이 콘솔에서 앱 번들 파일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공통 로직입니다. 해당 도구의 소스 코드를 확인하면 앱 번들이 어떠한 식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에 숨겨진 여러가지 옵션들인데요. 그중 그래들 프로퍼티에 지원 가능한 옵션들에 대한 소스를 확인하면 그래들 플러그인에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즐거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